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동아일보 하덕대 부국장과 함께 합니다. 자, 편집으로 읽는 행간. 네, 각 신문마다요, 편집을 하고 기사를 달고 제목을 뽑는데 여러 가지 어떤 또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신문들 비교 분석해서 오늘부터 동아일보 하종대 부국장이 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신문을 좀 비교해 주시겠나요? 예. 비교를 하기 전에 제가 좀 편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취재 기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문을 볼 때 우리 독자들이 신문 볼 때 그 어떤 기사에 대한 네. 시각 또는 주장,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문사가 그 기사를 어떻게 다뤘느냐입니다. 이거는 편집 기자들이 하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네. 편집 기자가 이거를 어떻게 신문에 배치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 그리고 독자들한테 큰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신문들이 어떻게 다르게 편집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매주 목요일 날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면은 마식령 스키장에 간 우리 선수들 얘기 오늘 보면은 모든 조간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신문마다 보면은 또 제목의 특색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남북에 있는 스키 선수들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으로 훈련한 기사를 전했는데요. 가장 먼저 네, 한번 왼쪽에 있는 것이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면과 그리고 사면에 네. 크게 보도를 했고요. 서울신문도 일면과 지금 이게 일면이니까 이제 이 제호가 보이잖아요. 네. 일면과 사면에 보도를 했는데요. 잠시 이렇게 하나씩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서울신문 조금 더 잡아주시겠어요? 서울신문 제가 먼저 보시면은 한겨레 신문을 좀 한겨레 잡아주십시오. 신문부터 한겨레 보시죠. 신문. 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큰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를 남북 선수들이 외쳤다. 가장 핵심이 이 공동훈련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 세계 대북의 예의를 통보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리고 북한의 관계자도 다시 올 줄 알았다고 환영했고 또 남한의 선수들이 마식령 스키장의 눈의 질이 아주 설질이 매우 좋아서 훈련하기가 좋다라고 했다는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굉장히 드러내는 그렇죠. 제목이네요. 예. 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마식령에서 훈련한 내용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이 그동안의 갈등, 서로 마찰을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종식시키고 화해의 무드 속으로 가는 그런 불씨를 되살린 마식령 스키 공동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박 2일에 어제와 오늘의 공동훈련이 끝나면은 바로 오늘 북한 선수단이 같이 동승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조선일보를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는 이게 지금 오면에 있는 그 기사인데요. 크게 같이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저런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마식령 전세기 이륙 2시간 전에 미국의 오케이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공동훈련이 무산될 뻔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면서 사진은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사진을 똑같이 썼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왜 사진이 갔냐면요. 네. 이 전체 이제 이 취재하는 기자들은 수십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모두 갈 수 없기 때문에 5명이 갔습니다. 5명이 우리 신문 기자는 2명, 그다음 방송 쪽 사진 기자 합쳐서 3명 해가지고 5명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취재해서 가져온 내용을 똑같이 다 공유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기사를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제 아침까지 일정을 발표 못한 이유 7시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기가 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버스로 이동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바로 출발하기 10시 43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약 2시간 40분 전에 8시쯤에 기류가 바뀌어서 미국에서 힘겹게 합의가 돼서 떠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그 하단에는 예. 그 관련 내용을 또 보도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그렇죠. 네네. 예. 이 내용이 더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에는 저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다가 작게 취급을 한 거죠. 예. 보면은 저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밥도 굉장히 잘 대접받았다는 내용도 따로 기사로 제목으로. 그렇죠. 그 다 재료의 안에 그 보도자료 재료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자, 동아일보를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는 자 미국 출발 2시간 전 전세기 운항 오케이. 이 뒤늦게까지 아주 2시간 전에
겨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를 하면서도 남북 정상들이 모두 함께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를 외쳤다는 것을 동시에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겨레신문이나 서울신문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과 조선일보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을 동시에 큰 제목으로 같이 뽑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눈 상태가 아주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오늘 같이 돌아온다는 것까지도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내용을 했지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기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가장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사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각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보지 이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 이렇게 네. 제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도 분석해주는데 또 하나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하종대 부국장. 예. 중간에 저희 판넬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저 준비한 신문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말씀 소개 자. 부탁드릴게요. 조금 더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기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MB가 이명박 대통령 이니셜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평창 올림픽 개막식 그리고 폐막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MB를 찾아갔는데요. 거기에서 똑같이 기자들이 봤습니다. 약 30여 명의 기자들이 가서 네.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는 30여 명이 다 들어가면 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4명만 들어갔습니다. 네. 4명만 들어가서 봤는데 그 내용을 같이 이제 풀받아서 쓴 건데 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평창 초청장 받은 MB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고 점점점 해놨습니다. 아주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수석은 참석 확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참석을 확답을 받았다기보다는 다시 또 불참을 또 통보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겨둔 거죠. 반면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평창 초청장 받은 MB 화합의 올림픽 되면 좋겠다. 이거는 보면은 이게 그대로 참석을 하겠다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국격 높일 좋은 기회 성공해야 해가지고 참석 확답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만 콕 집어서 그 대목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겠다는 취지고 다른 전 언론은 그거를 그러니까 잡아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을 못 잡아내서 동아일보만 그렇게 제목을 딱 뽑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 기사를 채웠습니다. 사실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제 어제 방송에도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 기자는 어떤 거냐면 원래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인지 본심인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7%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1970년에 사일런트 메시지라고 하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음색이라든지 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바로 우리 기자는 여기 박분산 기자인데요. 여기에 지금 여기 사진이 보면은 지금 초청장을 보고 있잖아요. 네. 열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열자마자 바로 닫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면은 바로 닫지 않죠. 이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했구나.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영상에도 했지만 그냥 예, 살짝 보다가 저희 지금 영상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면은 되게 바로 이제 현직 대통령 네. 옆에 자리를 배치하게 되면은 근데 자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외국 정상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정상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좀 자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갈 수도 있고 또는 수사가 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안 갈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겨준 거예요. 여운을 남겼다고 보시는데 한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보시죠. 지금까지 하종대 부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에 관련돼서 먼저 주제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리 잃고 9,600km 돌고 돌아 한국으로 온 이 바로 트럼프가 소개한 지성호 씨 얘기인데요. 이분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In 1996, Sung Ho was a starving boy in North Korea. One day he tried to steal coal from a railroad car to barter for a few scraps of food. In the process, he passed out on the train tracks, exhausted from hunger. He woke up as a train ran over his limbs. He then endured multiple amputations without anything to dull the pain. 어제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규식 교수님, 그 야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 말할 때는 그렇게 호응이 없었는데 특히 이 지성호 씨 얘기를 소개할 때는 기립박수가 계속 나왔다고 해요. 그렇죠. 이 지성호 씨 어떤 인물인지. 일단 아까도 우리 박민혁 차장이 소개했습니다만 왼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들고 있는 이 목발을 짚고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북에 있을 때 꽃제비로 활동을 하다가 정말 식량이 없어서 식량과 바꿔 먹으려고 연료, 석탄을 좀 훔치려다가 사실은 저 사고를 당한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9,600km를 돌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습니다만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동남아와 중국을 계속 전전하다가 정말 오랜 고생 끝에 한국에 와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와가지고도 지금 북한 인권 관련된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수 연설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년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건데 그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핵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청한 인사들 중에는 오토 원비어 부모하고 지금 지성호 씨를 초청해서 연설 중에 그분들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라는 거고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국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민주당까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북 인식과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지금 대북 인식과 남북 관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트럼프의 저 대북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폄하만 할 게 아니라 저 인식 자체를 우리가 현실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어떻게 잘 균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고민은 굉장히 어려운 고차방정일 수 있다. 굉장히 좀 고민을 좀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기 지금 보시고 계신데 저 목발이 의미가 있는 목발입니다. 지금 보면 스카치 테이프로도 붙여 있고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이제 탈북을 하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못 넘어왔고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목발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목발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목발을 들어서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 지성호 씨가요. 저희 채널A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자, 지성호 씨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쪽 같은 건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묶고 동이고 한쪽은 목발지고 이러고 이제 넘어오는데 이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성공에 살아난다면 나 같은 자가 없는 이 민족이 이제 되게끔 이제 만들고 싶다. 당시에 정말 이 팔, 다리 힘들게 이렇게 그 탈북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소개했는데 그때도 당시에도 이만갑에 출연했던 그 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요. 어제 그 미국에서 본 지성호 씨 보면은 굉장히 감동도 많이 줬고요. 지금 이분의 메시지가 또 미국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김구식 교수님. 그럼요. 지금 미국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이고 어떻게든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 여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여야 똑같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똑같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두교수 연설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소개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뭐 시리아에 대한 거, IS에 대한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미국 행정부나 미국 의회나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건데 과연 그 관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미 관계가 정말 탄탄한 공조 체제 하에서 북한 문제, 특히 인권 문제 해결할 것인가 또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요. 지성호 씨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우리 탈북자들 백악관 초청해서 직접 만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식 교수님. 자.